자, 오늘은 화물차 더블캡 선정된 차량을 지금 정비소에 입고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어떤 차량이 선정됐을까 궁금하시죠? 같이 보셔서 차량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전체적인 점검을 하면서 차량 상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해당 차량을 출고하려고 하는데 조수석 헤드램프 리딩이 나갔습니다. 조수석 헤드램프 리딩을 제가 직접 달아볼게요. 헤드램프 교환은 간단해요. 안 해보면 못하게. 이 헤드램프 볼트가 두 개 있으니까 살살살살 그때는 이러면 볼트 떨어뜨리면은 잊어버리면 그냥 볼트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살살살살 빠지거든요. 저는 전구를 쏘고서 이 녀석에 나가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커매졌잖아. 아유 아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환합니다. 전구는 이제 더블 전구로 되어 있고 이게 더블이고 싱글 전구가 있어 하나만 있는 거. 그리고 지금 홈들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넓은 홈이 있으면 이렇게 천천히 여기에 넓은 홈이 싹 걸리면 볼게요. 잘 되고 있죠? 가끔 이렇게 일하실 때 도와드리기도 한답니다. 밑에 내려가서 실제로 다 봤지만 리프트에 상차를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전체적인 구조 상태는 양호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떨까요? 데미지 없고 인터쿨러 상태 좋고 스티어링 쪽 괜찮고 로우암 쪽 양호하고 프레임 데미지 없고 머플러 부식 양호하고 어우 차대 짱짱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면 퍼펙이라고 생각해요. 디젤 엔진오일을 갈고 있는데 오일 필터를 갈 실링 부위에 오일을 살짝 도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중고차 기능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당신의 선택은 편 보셨죠? 거기서 파란색 차량, 흰색 차를 비교해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차량을 가지고 리프트도 점검을 해보고 세부적인 비교도 해보고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보시죠. 준비는 이렇게 했습니다. 중고차 기능장 실차 검수편 선택 차량 정비소 리프트 점검 첫 번째, 두 번째 파란색 그리고 흰색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세 번째 차동 기어랑, 네 번째 차동 기어 잠금 장치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차를 선택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동 기어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리프트에 차를 떠서요. 조향장치 쪽 점검을 했는데 스티어링 기어 쪽도 누유 전혀 없고 즉 스티어링 기어 조인트도 체결력도 결속력도 좋고 상태 좋았습니다. 양호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식과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벌써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지요. 네. 다음 보시면 이제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화물차의 뼈대인 프레임 상태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쪽에 왼쪽 보시면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이쪽에 이게 프레임이고 프레임이 뭐 데미지가 있다든지 부식이 심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될 차량이잖아요. 근데 해당 차량은 말씀드린 대로 뭐 상당히 양호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에어컨 파이프 및 팽창 밸브 쪽 내용인데 에어컨 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엔진룸에서 점검하는 것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굵은 선이 실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얇은 파이프도 실내로 연결되어 있어요. 얇은 파이프가 고압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라는 걸 통해서 막 이렇게 에어컨 가스를 막 압축을 해가지고 그게 이쪽으로 쭉 들어와서 고온 고압에 액기체 상태의 에어컨 가스가 팽창 밸브라는 갑자기 넓은 방으로 슉 들어오니까 원래 이렇게 증발을 잘하는 가스 자체가 쫙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발을 하게 되면 주변에 열을 뺐거든요. 증발 잠열이라고 하는데 그걸 뺏어내고 그 냉기가 실내 이베포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게 다시 이쪽 밸브를 통해서 리턴되어서 컴프레셔 콘덴서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다면 이쪽 얇은 고온 고압의 에어컨 파이프는 원래 뜨겁고요.
이쪽에 나오는 저압 그 파이프 좀 넓은 거 있죠. 큰 굵은 거 그쪽을 살짝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시동 걸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회전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여기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거니까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누유 없고 이쪽에 이제 체결 부위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오일이 누유가 되는데 에어컨 가스가 새는데 오일이 누유가 된다.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컴프레셔 자체를 그 컴프레셔가 계속 회전하고 압축을 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윤활을 해주는 오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별도로 오일을 넣어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이 냉매 가스 안에 냉동유라고 윤활유를 같이 넣어요. 그러다 보니 가스가 새게 되면 오일이 샌 흔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깨끗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엔진 변속기 누유라고 체크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정비를 오래 하면서 누유가 없는 게 제일 좋지만 누유가 없는 차는 거의 못 봤어요. 조금씩은 새죠. 근데 그 새는 정도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차는 이제 후륜 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엔진은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엔진이 있고 그 바로 뒤쪽으로 변속기가 다니는데 그 사이 연결된 부분에서 오일이 누유가 된다면 이 부분은 변속기를 분해를 떼어내고 엔진을 떼어내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오일을 밀봉시켜주는 오일 실, 리테이너라는 거 또는 그 외의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공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엔진 변속기 쪽에서 누유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합부라고 생각합니다. 접합 부위가 아주 깨끗하다는 거, 여긴 정말 꼼꼼히 봐야 한다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폭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양호하고 누유가 이 차는 워낙 깨끗해서 없었어요. 그래서 합격! 그 다음은 차체 부식 상태 및 스타트 모터를 보는데 차체가 이렇게 이쪽 보시면 이제 프레임 위에 있는 억제함과 철판들이 부식이 전혀 없잖아요. 이쪽도 차체 부식이 없고 너무 좋은 거고 이제 보시면은 엔진 쪽에 변속기와 엔진에 연결되는 엔진 쪽에 요렇게 동그란 거 안에 그런 장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스타트 모터라는 건데 스타트 모터에 이제 모터가 있고 스타트를 해주는 ST 단자가 여기에 달려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차를 오래 타다 보면 시동이 안 걸려요. 견인을 불렀어. 근데 시동을 부릉부릉 하는데 틱틱 하고 그래도 견인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배터리를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또 틱틱 하고 안 걸려. 그러면은 이 ST 단자가 내부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출동 나오신 기사분이 어디를 막 망치나 긴 연결대 같은 걸 톡톡 치거든요. 이 ST 단자를 톡톡톡톡톡 치는 겁니다. 이걸 탁탁탁 타격을 주면은 안에 접점들이 소선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경향도 있고 오염된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동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꿀팁은 뭐냐면 출동 기사분이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고 특히 화물차는 편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점프를 대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 다음 100% 틱틱 하고 모터가 윙 쉥쉥쉥쉥 돌아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틱틱 그래서 점프를 댔는데도 또 틱틱 그럼 프로 이거라고 거의 100%는 없어요. 기계는 99% 여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려가서 화물차는 이게 보이니까 여기를 탁탁탁탁 망치 같은 걸로 데미지를 주면 시동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상식이에요. 다음 엔진 오일 교환 중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 엔진을 보시면 어때요? 새까맣죠? 디젤 차량은 좀 점성도 좀 끈적끈적하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오염이 너무 잘 돼요. 워낙 내부에 압력도 세고 압축비도 크고 하다 보니까 오염도 많이 되고 연료에 있는 첨가물 그런 것도 많고 해서 엔진 오일 자체가 오염이 많이 되는데 엔진 오일 교환도 디젤 차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꿀팁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디젤 차량을 엔진 오일 교환할 때 물론 운행을 어느 정도 해서 가셔서 정비소에 들어가시지만 충분히 엔진을 웜업을 해야 오일 자체가 끈끈했던 점도가 조금 유해지거든요. 더우니까 이렇게 사람이 목욕탕 하고 있듯이 오일도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그때 오일을 빼야만 오일이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하게 많이 분출이 됩니다. 점성이 있어서. 두 번째, 엔진을 꼭 교환을 하시고 디젤 차량은 교환 이력을 기억을 꼭 하시든지 메모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궁금하시면 테스트 하셔도 되는데 엔진을 교환하고 한 달 타시고 그 다른 정비소를 가셔갖고 엔진을 교환해 주세요 하면 네 교환할 때 됐습니다 하고 교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며칠 타면 새카매지거든요. 오일 자체가. 오일은 그 오염된 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그걸 기억하려면 몇 킬로에 어느 날짜에 교환했는지 꼭 기억을 하시든지 메모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가 한 달 전에 엔진오일을 갈았어. 근데 서로 기억을 못해. 한 달 후에 내가 갔어. 다른 정비소로. 그럼 엔진오일 교환하라고 하겠죠. 그럼 교환을 하겠죠. 교환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면 가족 회식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된 한 곳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정비소를 한 곳을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교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천드리고, 디젤 차량은 가장 중요한 게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용도에 맞게. 추후에 제가 엔진오일 교환 주기, 엔진오일에 대한 내용들은 또 설명드릴 건데 맞게 제때 교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하체를 딱 봤을 때 맨 앞에 하체에 보이는 인터쿨러라는 장치거든요. 이거는 좀 뭐냐면 디젤 차량들은 요즘 다 EVGT 커먼 레일이 되어 있는 장치가 대부분인데, 물론 다른 쪽에 쓰이는 거지만 이 터보 차저, EVGT 터보 차저를 말하는 건데, 터보 차저에 고온 가압된 공기를 식히는 인터쿨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체 밑에 아무래도 최전방에 있어야 공기를 잘 식히니까, 화물차는 이렇게 밑에서 보면 제일 밑에 앞바퀴 바로 앞에 이렇게 있거든요. 노출이 잘 돼 있으니까 데미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하는 경우도 많아요. 필히 점검해야겠죠. 데미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거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장난 것들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터보차저 뭐 공기를 식혀주는 거지만 오일이 조금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도 새고, 그러면은 여기서 공기가 새게 되면 터보 자체에 힘도 없고 출력도 부족할 거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쿨러가 깨끗한지도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터보차저 인터쿨러란 터보차저로 압축된 고온의 흡입 공기를 냉각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샜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 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패스! 합격! 그래서 이제 파란색 차량과 흰색 차량의 어떤 제원부터 한번 말씀드리면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등급은 파란색 차량은 CRDI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CRDI 더블캡 초장축 스마트였고, 이 차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스타일이 조금 기본 좀 낮은 등급이고요. 스마트는 그거보다 조금 윗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21년도 2월, 21년도 10월. 근데 21년식, 22년식 차이고, 둘 다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요소수를 쓰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신차가는 1985만원, 이 차는 194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면 기본 옵션 외에 한 개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스마트와 이때 당시 스타일의 차이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가 있느냐 없느냐, 기본에도 열선 시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없고요. 스타일은 화물차에서 열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겨울에 추우니까 그게 단열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선 시트 있고 전동접이 미러, 전동접이 미러는 거의 쓰지는 않아요. 있건 없건 화물차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차량의 특징, 파란색 차량 추가 옵션으로 차동 기어 잠금 장치를 옵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LED라고 하는데 이건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이 차는 추가 옵션이 없었고요. 외관 상태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파란색 차량 조금 보통 수준, 아주 깨끗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런 부분을 덕지덕지 이렇게 상품화 작업을 통해서 도색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흰색 차량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외관 수리 이력은 이 차는 거의 없었고, 파란색은 화이트 차량은 통상 저희들은 앞사박이라고 하거든요. 양쪽 펜다, 본네트, 서포트, 그걸 앞사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데미지가 있어서 수리 교환을 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이유가 됐었을 수도 있겠죠. 엔진하고 변속기는 저는 파란색 차량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봤고, 흰색 차량은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파란색 차량보다 조금 거칠었어요. 그건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고, 차대 번호 타각도 중요한데 요거 파란색 차량은 양호했고, 흰색 차량은 약간 부식이 있었고, 차대 번호에 약간 부식이 있다는 건 결론은 다른 부분도 파란색 차보다 흰색 차가 부식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쁘고 깨끗해, 덜 예쁘긴 해, 하지만 하체는 튼튼해. 하체가 안 튼튼한 건 아니지만
좀 부식이 좀 있어.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뭐 둘 다 뭐 비슷하게 조금 타시다가 교환해야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옵션이라고 제가 차동기어 잠금 장치라고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센터에다 딱 박아놓은 이유는 다음 편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차동 기어 잠금 장치가 이 차에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차동 기어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차동 기어라는 게 뭐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선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선회를 하고, 근데 이 거리가 이건 더 길고 얘는 더 짧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똑같이 회전수가 같으면 일자로 회전 성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오버 스퀘어라고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바퀴는 서로 회전, 그 안쪽은 조금 돌고, 우리 2인 삼각 같은 거 해보았잖아요. 우리 그 어렸을 때 운동회 때 그때 뭐 회전을 할 때 안쪽에 있는 사람 조금 가야 되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사람 많이 가야 되고, 근데 안쪽에 있는 사람이 많이 가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도 많이 가고 그러면은 그 조직은 무너졌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있는 게 차동기어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바퀴는 더 많이 굴러줘야 되고, 안쪽 바퀴는 바깥쪽 바퀴 대비 이 거리만큼 조금 덜 굴러줘야 안정적인 그 선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동기어란 엔진에서 공급된 그 동력, 회전력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걸 두 바퀴에 분배를 하는데 각 바퀴가 서로 다른 회전 속도로 회전수로 돌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통상 승용차 같은 건 변속기 내부에 있고, 이 지금처럼 이렇게 후륜구동 또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를 지나서 추진축을 지나서 뒷차축 가운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차동기어로 제어를 하는 거고, 그럼 화물차 앞바퀴는 동력 전달 안 하니까 지가 알아서 굴러가는 거죠. 근데 차동기어 잠금 장치, LD라고 통상 하는데, 잠금 장치는 어떤 거냐면 자동기어의 한계, 차동기어가 그런 이유로 있어야 돼. 바깥쪽은 많이 돌려줘야 되고 안쪽은 적게 돌려줘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노면이 미끄럽거나 눈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돌아가는 데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은 돌지도 않고 미끄러진 곳만 돌게 되니까 머릿속에 연상되시죠? 겨울에 뉴스 나오면 언덕길에서 특히 화물차 먼저 바퀴 막 헛도는 거, 그리고 후륜구동 차량이 더 많이 헛돌고, 그럼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헛도는 이유는 더 많이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적은 곳은 더 많이 돌아가니 그게 문제가 뭐야? 아까 말씀드린 언덕길도 그게 미끄러지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힘을 구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데가 계속 미끄러지고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동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등판 시 한쪽 바퀴만 회전을 하며 반대쪽 바퀴는 멈춰 있는 상황, 그게 차동기어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극복을 시키는 장치들이 LD가 있고 LSD가 있는데, LSD라는 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을 해서 슬립을 제한을 해서 반대쪽에 구동을 주는 장치고, 이 화물차에 있는 LD라는 거는 그냥 락에 잠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냥 양쪽 다 같이 회전수가 같게끔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LD가 달려있는 차량은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3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 개가 완전히 회전력을 차동을 하지 않고 동동을 하는 거죠. 동동. 그래서 동력을 동동기어 장치가 돼가지고 완전히 꽉 잡으니까 그 안 좋은 길이나 그런 길 다닐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나 그런 데 검색해 보시면 화물차 차주분들이 LD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시내도로만 운행할 때는 LD가 없어도 되죠. 근데 비포장도로 많이 다니고 미끄러운路面 다니고 흙길 많이 다니고 그럴 때 저는 LD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다 보니까 자기 친구 차는 막 가, 너 차는 왜 가? 그랬더니 내 차는 LD가 있어, 나는 왜 없지? 그래서 그걸 또 옵션으로 사제로 그걸 또 바꾸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런 길을 안 다니는데 LD가 굳이 있을 필요는 전 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길을 다니는 차는 LD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하나, 1초, 2초, 3초가 되면 차동이 동동이 되면서 그냥 양쪽 다 있으니까 어디든 마찰력을 가지고 차를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노면이 안 좋거나 흙길을 나올 수가 있는 장치를 차동 기어 잠금 장치라고 합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제가 구매자분의 사용 용도를 먼저 여쭤봤고, 이분이 쓰실 건 조경회사에서 나무를 옮기면서 흙길도 많이 다니는 길, 비포장 흙길도 많이 다니고 인원이 돼서 더블캡이 필요했고, 흙길을 많이 다니면 뭐다? LD가 필수다. 수능 볼 때 돼지꼬리 땡땡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사항 아니에요. 그냥 화물차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으면 고객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굳이 저는 왜 힘든 LD차를 찾았냐고요? 그 차가 그 차주 소비자한테 가장 좋기 때문에 찾은 거죠. 근데 영상에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제 선택은 블루윈 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 광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들이 제가 이런 거 경험 아닐까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LD가 있고 없고 차이가 운행하는데 전혀 차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자고요. 승용차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ABS가 있고 하나는 ABS가 없어요.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단 한 번 어떤 노면이 미끄러운데 급제동을 해야 될 경우나 또는 급박한 상황이 돼서 회피를 하면서 제동을 하고 피해 나가야 될 때 ABS 필수죠. 그 단 한 번. LD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없어도 통상 운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고객분의 스타일과 운행 조건 그리고 주행하는 어떤 상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가장 좋은 차를 찾아드리는 게 제 소신이고 제 숙명이고 중고차 기능장의 신념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필요한 차량들을 최대한 열심히 찾겠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차를 자격이 있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서스펜션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맥퍼슨 스트럿이 있고 더블 위시본 방식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더블 위시본이 뭐고 위시본이 뭐고 맥퍼슨 스트럿은 맥퍼슨이 뭘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자동차 역사도 한번 공유드리고 어떤 그 서스펜션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기능장이었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량을 선별해서 골라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